자, 먼저 보게 되면 관승성 전투 돼 있는데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료 보게 되면은 금관가의 항복이라고 돼 있죠. 이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이 김구해인데요. 여기 항복했다라고 돼 있죠. 누구에게 항복했을까요? 바로 신라의 버프강에게 항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가야 멸망돼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첫 줄에 이런 말 돼 있죠. 이찬 이사부에게 명하여 가야국을 공격하게 됐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이 이찬 이사부는 어디서 봤던 사람? 바로 우산국을 정벌했을 때 그 이사부가 됩니다. 그 이사부가 이제는 대가야를 멸망시키는데 앞장선 장군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진흥왕의 영토 확장 과정인데 아까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던 그 내용들을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처음에는 여기 한강 지역을 차지했었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누구랑 싸웠고요? 성왕이랑 싸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보게 되면 가야 지역 차지하게 되죠. 가야 지역 차지하게 됐던 게 두 번째 과정이었고 세 번째가 어디를 진출하게 됩니까? 고구려까지 차지하게 되죠. 이렇게 세 방향으로 영토를 확장했었고 이 과정 속에서 만들어졌던 비석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야인데요. 가야 같은 경우에는 간략하게 보시면 됩니다. 총 7가지 가야가 있었는데 이 7가야 연맹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연맹왕국 과정 속에서 멈춰지게 됐다는 걸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이 가야연맹에서 끝이 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금관가야 있죠? 이 금관가야가 전기가야연맹의 주도권을 이끌게 됩니다. 건국설화를 가보게 되면 구지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어 시간에도 많이 봤던 시일 겁니다. 거부가 만약에 왕을 내놓지 않으면 네 머리를 구워 삶아버리겠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제 금관가야의 수로왕이 탄생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김수로는요. 인도의 아유타국 공주와 결혼하게 되면서 최초로 국제 결혼을 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죠. 5세기와 6세기. 광개토대왕의 공격으로 타격이 굉장히 심화되면서 주도권이 대가야로 넘어가게 되고 6세기 때 들어서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법흥왕한테 항복하게 되면서 금관가야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 당시 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겁니다. 철기 문화의 발전을 통해 이제 이 덩이새가 화폐처럼 활동되게 되었고 그 다음 여기 보게 되면 낭랑과 외의 큐슈 지방까지 연결하는 중개무역으로 발전했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김해 대성동 고분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가야연맹 보게 되면은 여기 전기가야연맹, 후기가야연맹 돼 있죠? 이 전기가야연맹은 언제 때? 바로 법흥왕 시기 때 멸망했다. 그 다음에 후기가야연맹은 진흥왕 시기 때 멸망하게 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금관가야, 김해 지역 돼 있고요. 대가야, 고령 지역 돼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가야 같은 경우는요. 여기 5세기 후반 대가야가 중심이 되었다 돼 있지. 이렇게 5세기 후반 때 대가야가 중심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개토대왕의 침입으로 가야연맹의 중심이 금관가야에서 대가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게 되면은 법흥왕 시기 때 대가야랑 결혼동맹을 맺게 되고요. 신라는 결혼동맹을 맺게 되고 여기 보게 되면 신라 진흥왕 시기 때 대가야가 멸망하게 되는데 이때 활약했던 장수가 누구였었죠? 이찬 이사부였죠. 그러니까요. 이 한능검 시험에서는 인물사도 많이 나오는데 이 인물사에서 여러분 이찬 이사부가 가끔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지증왕 시기 때 우산국 정벌만 알고 대가야 멸망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꼭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보게 되면 이때 대가야는 남제하고 또 외교 관계를 맺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유적지를 가보게 되면 여기 고령 지산동 고분군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죠? 고령 지역을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야 문화가 이제 일본한테 전파되게 되는데 이 당시 때 가야에서 유명했던 게 바로 토기 문화입니다. 토기 문화. 이 토기 문화를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분들 요 대가야의 우룩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 있죠? 진흥왕에 의해 대가야가 멸망되고 난 다음에 이 대가야의 우룩은 이제 신라에 가서 가야의 음악을 전수해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가야금입니다. 알겠어요? 이 가야의 음악을 전수해주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다? 가야금이다. 요 내용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위치는 충주, 탕금대, 요 충주 지역이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나와 있는 금관가의 건국설화는 사실 국어 시험에도 많이 나왔던 시라고 했었죠.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라.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왕을 요청하는 요구에 따라 김수로가 태어나게 됐고 그 김수로가 이제 초기 전기가야를 이끌었던 금관가야의 초대왕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가야입니다. 대가야. 이진 아시왕부터 도설지왕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요. 여러분 어떻게 문제를 풀면 되냐면 금관국왕 내질청해라고 되어 있지. 세 번째 줄에 금관국왕 내질청해가 김수로입니다. 즉 김수로와 형제관계를 통해 나타난 사람은 누구다? 대가야의 처음 이끌었던 뇌질주일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게 되면 이제 7세기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7세기 상황은요. 먼저 고구려가 가장 핵심이 됩니다. 이 고구려 영양왕 시기 때 다시 한번 고구려가 힘이 굉장히 세지는데요. 먼저 온달 장군을 통해서 신라를 공격하도록 합니다. 물론 이 온달의 침입은 결국 실패로 끝이 나게 되지만 이 당시 때 고구려가 굉장히 힘이 셌다는 걸 보여주는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보이게 되면은 수나라의 침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수나라의 침입이 총 4차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1차 침입과 2차 침입을 알아두시면 되는데 2차 침입이 훨씬 더 시험 문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요 내용들을 이제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요. 수 문제의 침입은요. 우리 고구려가 말갈과 연합해서 선제 공격을 하려다 보니 문제가 쳐들어오게 되는데 여기 이 수 문제는 쳐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식량 문제로 다시 되돌아가 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쳐들어오게 된 거는 두 번째 침입이라고 할 수 있는 수양제의 침입이 본격화되는 건데요. 이때 여러분 무슨 전투가 있었죠? 바로 살수대첩이 있었습니다. 이 살수대첩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살수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 당시 때 이 수나라 장군이라고 할 수 있는 우중문을 갖다가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중문을 계속해서 공을 높게 치세우면서 고구려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살수 지역까지 내려오게 하는데 이 살수 지역이 어떻게 합니까? 뚝을 탁 풀어내면서 이 살수에서 수많은 수나라 장군을 익사시켜버리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수양제의 침입이 완전히 실패로 끝이 나고 고구려의 을지문덕이 성공적으로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수나라는요 이제 힘을 잃게 되고 당나라로 옮겨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당나라가 이제 걱정이 되었었던 고구려의 영유왕은요 천리장성을 축조하면서 이제 당나라의 침입에 대비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천리장성 축조를 맡았었던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이제 영유왕을 쫓아내버리고 보장왕을 즉위시키면서 자기 자신 스스로를 대망리지에 오르게 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이때요 연개소문은 이제 도교를 갖다가 장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알아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보장왕 시기 때 있죠?
보정왕 시기 때 이제 당나라의 당태종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안시성 전투에서 당나라의 군대에 맞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즉, 이 당시 때 7세기 때 고구려는 수나라의 침입, 당나라의 침입을 성공적으로 막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 중요한 전투가 살수대첩과 안시성 전투, 그리고 중간에 있었던 연개소문의 등장, 이런 내용까지 핵심적으로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구려랑 함께 보셔야 될 나라가 어디냐면 신라입니다. 이 신라 진평왕 시기 때는요, 여기 일단 온달의 침입을 막죠. 그리고 이 당시 때 유명했던 신라의 승려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은 원광입니다. 이 원광은요, 이제 걸사표를 지으면서 수나라에 공격을 해달라고 요청하게 되고, 또 원광은 세수고개를 지으면서 화랑이 지켜야 될 5가지 계율에 대해서 서술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중요한 왕이 또 있습니다. 바로 선덕여왕입니다. 선덕여왕은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연호가 인평이고요. 이 당시 때 백제의 의자왕의 공격을 받아서 신라의 핵심 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야성이 함락되게 됩니다. 이 선덕여왕 시기 때 핵심 실권자가 누구였었냐면 여기 나와 있는 김춘추인데요. 이 김춘추가 자신의 딸과 그리고 자신의 사위를 이 대야성 전투에서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김춘추는요, 고구려 연개소문에 도움을 요청하다가 거부되게 되는데, 이게 왜 거부되게 되냐면은 연개소문은요, 이제 김춘추가 도움을 요청하게 되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너네 진흥왕 시기 때 신라가 뺏어갔던 지역들 다 내놔,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 요청을 결국 받아들일 수 없었던 김춘추는 감옥에 갇혀지게 되고요. 이 감옥을 탈출하는 데 도움을 줬던 사람이 김춘추가 나중에 백제를 정벌할 때 큰 활약을 했던 김유신 장군이 됩니다. 이 김유신 장군의 도움으로 바로 고구려에 잡혀 있었다가 신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선덕여왕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중요 문화재가 뭐냐면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황룡사 구축목탑이 됩니다. 이 황룡사 구축목탑은 왜 만들게 되냐면 이 당시 때 여자라고 당나라의 황제가 굉장히 무시하게 되고, 이 당시 때 각종 백제의 침략으로 인해서 국력이 쇠퇴해진 과정 속에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당시 때 황룡사 구축목탑을 만들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맨 처음에 을지문덕의 시인데요. 바로 수나라 장군이라고 할 수 있는 우중문을 꿰을 때, 속일 때 사용했던 시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나오게 되면은 바로 을지문덕, 살수대첩, 수나라의 2차 침입,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뭐죠? 안시성 전투죠. 안시성 전투는 당나라 태종이 고구려를 공격했던 사건이라고 했고요. 이 전투에서 고구려 군대가 당나라 태종 군대에 맞서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때의 성주가 누구였고요? 양만춘이라고 했었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내용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원광의 세수곡인데, 원광은 승려라고 했었고요. 이 세수곡에는 화랑이 지켜야 될 5가지 계율에 대해서 설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자장의 건의라고 되어 있는 사료는 바로 이겁니다. 황룡사 구축목탑에 관련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장의 건의는 바로 황룡사 구축목탑을 건립하기 위해서 말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황룡사 구축목탑을 만들게 된 이유는 뭐라고요? 여자라고 깔봤기 때문에 왕권이 약해 있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황룡사 구축목탑을 만들었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왼쪽에 나와 있는 수나라의 침입을 어떻게 고구려가 막는지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러분 저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문제의 침입, 1차 침입이 되고요. 그
그 다음에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게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수양제 침입. 수양제 침입은 여기 보게 되면 무슨 대첩과 함께 알아두시라? 살수 대첩과 함께 알아두시라고 꼭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살수 대첩 바로 수나라 장군과 군대를 유인해서 여기서 뚝을 터뜨려서 익사시켰던 대승전투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수 대첩에 활약했던 장소는 을지 문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당나라 태종의 침입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뭘 알아두셔야 돼요? 안시성 전투에 대해서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바로 당나라의 군대를 효과적으로 막았던 전투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천리장성을 축조해서 당나라 군대의 침입에 방어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그리고 수나라 당나라의 침입을 어떻게 고구려가 막았는지까지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삼국 통일 과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남북국 시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 들어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